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어떤 영상 올렸으면 좋겠는지 의견 달라고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올라온 글을 보고 제가 실 고르는 기준이라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때 어떤 분께서 남겨주신 게 뜨개로 수입 창출하는 방법과 나무님은 어떤 과정으로 뜨개를 배우셨는지,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뜨개를 배워가는 게 좋을지,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모두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음, 전체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고 어떻게 수입 창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지금 공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방을 하지 않지만 뜨기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말씀드려 보면, 제가 했던 것 중에 수업을 했었어요. 공방을 접고 몇 년 쉬다가 어떻게 우연히 자울이라는 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거기서 준 실로 도안을 만들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싣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 자울이라는 실 회사가 쇼룸을 만들면서 지하에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와서 수업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거기서 수업을 했었어요. 창작 디자인 수업을 했었는데 게이지 계산하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보안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 수업을 하다가 그 자울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원래 그 회사가 실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일도 같이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그 실 사업은 접게 됐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거는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홈 클래스라고 해서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 뜨개 인원이 모이면 제가 거기 가서 수업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신 분은 대신에 수업료를 내지 않고 거기 오신 분들만 수업료를 내는 걸로 해서 수업을 했었어요. 집에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 분이 공간을 내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토지 같은 그런 장소 대여해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홈클래스로 해서 지역별로 수업을 국전에서도 하고, 암사에서도 하고, 홍대에서도 하고, 종로에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올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이 그 자올이 아예 실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그분이 퇴사를 하고 사이트를 만드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패키지 같은 걸 하게 됐어요. 실도 팔고 패키지도 파는 걸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콘사를 알게 됐어요. 그게 거의 2019년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콘사를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콘사 파는 곳이 거의 없었고 콘사로 어떻게 뜨개를 하냐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셨거든요. 콘사로 뜨개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콘사는 거의 기편으로 사용이 됐으니까 근데 제가 써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콘사를 받았던 데가 삼형모사라는 곳인데 그 사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빠 같고. 그 사장님하고 친해져서 제가 블로그에 삼형모사에 가면 이러이러한 실 살 수 있어요 하고 실 샘플 같은 거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동대문에 되게 많이 찾아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때 지방 사는 분들은 동대문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아쉽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동대문에는 택배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시를 얘기하면 제가 대신 보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2010년에 니트리 사이트를 처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콘사도 팔고 수업도 하고 하다가 근데 콘사는 문제점이 뭐냐면 재고가 계속 생산되는 실이 아니라 콘사 같은 경우는 의류 업체나 어떤 그런 원사를 사용하는 업체가 뭔가 생산을 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덤핑으로 받아온 것들이 판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용 상품이 아니라 어떤 걸 만들고 난 다음에 남은 원자재를 싸게 파는 그런 셈인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하려면 그게 수급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패키지는 거의 못하고 콘사 파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콘사인 상태에서는 그 실로 무엇을 떠야 될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실이 가늘면 합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콘에 감겨 있는 거랑 손뜨개용 실로 감겨 있는 거랑 되게 달라요. 같은 실이라도 만약에 이런 거는 이렇게 손뜨개용 실로 감겨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콘으로 감겨 있다고 하면 되게 팽팽하게 감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굵기보다 훨씬 가늘어 보이게끔 팽팽하게 그 콘에 그 깔때기에 감겨 있어요. 그래서 그 콘 상태로만 봤을 때는 무엇을 떠야 될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고 콘사만 보여줬을 때는 사람들이 저걸로 뭘 뜨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콘사를 팔기 위해서 시험뜨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실로 이런 무늬 뜨면 괜찮다. 이 실로 이런 거 뜨면 괜찮을 것 같다. 몇 미리 바늘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옷을 뜨기보다는 그런 시험뜨기 하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어 힘들었던 점이긴 한데 나중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다양한 실을 경험해 보고 '이 실에는 어떤 무늬가 잘 어울리겠구나.'라는 걸 이제 실만 보면 '아 뭐 이 실은 어떻게 하면 괜찮겠다.' 이런 감을 익힐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동대문이 지방에서는 좀 힘들지만 수도권에서는 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하철 1 호선, 4 호선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이제 열심히 시험뜨기를 해서 '뭘 뜨면 좋겠다. 어떻게 뜨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걸 포스팅하고 올리고 콘사를 파는데 제가 그렇게 올리면 동대문에 와서 그걸 콘사를 사 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를 때는 처음에 삼육에 어떤 실이 5콘 있는 걸 보고 그 실로 인제 1 콘을 가져와서 시험뜨기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 주문을 받았는데 동대문에 와서 하려고 했더니 삼육 사장님이 그거 어제 누가 와서 다 사 갔는데."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장님한테 "선생님 사장님 저 그럼 이거 5콘 10콘 이거 몇 개 빼 주세요."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빼 놓고 팔기 시작했어요. 제가 올리면 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나한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와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동대문에 가면 사실 콘서 파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사 파는 곳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콘사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인제 제가 콘사를 팔면서 그런 뭐 콘사를 쓸 때 필요한 정보 같은 걸 포스팅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라는 그런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 포스팅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인제 그런 것들이 생겨서 쪼끔 음 이제 이렇게 막 뭔가 쌓이기 시작할 때 시장에 다른 실들이 인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시장에서 파는 어떤 브랜드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막 오 공 광고해서 파는 실들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들 띠지 없이 파는 실들 그런 실들을 또 찾게 돼서 그런 실들을 팔게 됐어요. 팔기도 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뭐냐면 거기 인제 동대문 시장은 도매시장이잖아요.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에서 실을 떼다가 누군가가 마진을 붙여서 팔면 그게 또 소매가 되는 거죠. 제가 시장에 있는 실들을 1,000원에 산 실을 2,000원이나 2,500원, 3,000원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인제 동대문에 나와 보신 분들이 똑같은 실인데 여기 니트리는 2,500원에서 파는데 여기는 1,000원이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카페 같은 데 올려서 '아 저 사람 1,000원짜리 실을 사다가 비싸게 판다.' 이렇게 또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1,000원에 사 와서 1,000원에 팔면 그건 장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남기려고 하는 게 장사인데, 그리고 팔기 위해서 시험 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준비를 해서 파는 건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그러던 와중에 그 동대문 시장에서 제가 거래했던 어 곳이 있었는데, 거기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자기 이제 "독립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하고는 그 이제 그 도소매 시스템이라든가 공방에서 손님 그 도매상이 거래처를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분인데, 그분이 독립을 할 거라고 아는 형들이랑 그러면 자기랑 같이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도원모사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있는 실을 팔다가 약간 그런 것들을 느낀 상태여서, 그 도원모사들이 독립을 해서, 제가 거기서 막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도원모사에서 판매하는 실을 제가 떠서 샘플을 만들어서 도안을 만들면, 그 도원모사 사장님들은 그 샘플을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또 그 거래처에서는 제 도안을 가지고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비랑 도안 사용료 이런 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매월 얼마씩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도원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수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서 도원이랑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도원 거래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거래처에서 그때는 탑다운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방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수업은 거의 안 하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패키지 파는 거랑 도안 파는 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다가 제가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내 뜨개 책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2016년 때 제가 썼던 모자와 네거모라는 책을 처음으로 1인 출판으로 책을 냈었어요. 서점에는 유통하지 않고 그냥 제가 팔았는데요. 왜 유통을 하지 않았냐면, 제가 1인 출판을 준비하면서 그 1인 출판 하시는 분들 카페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서점에 유통했을 때 마진이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서점이 거의 할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또 창고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서점에 유통하려면. 그런 거랑 그런 부대 비용이랑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마진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책이 막 엄청 많이 팔리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팔아서 내가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서 그냥 1인 출판으로 계속해서 책을, 그 이후로 블랭킷 책도 냈었고, 코바느 블랭킷, 그다음에 양말, 베레모, 탑다운, 또 숄, 뭐 이렇게 1인 출판으로 계속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다 서점에는 유통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음 책이라는 게 한 권에 뭐 도안이 못해도 6가지 이상, 요즘은 보통 출판사에서 하는 뜨개책은 6가지로는 택도 없죠. 10가지, 막 열 몇 가지 이렇게 도안이 실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편집, 사진, 차트 만들기 이런 걸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책 작업을 몇 번 해 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도안을 한 권에 묶으려면 이게 책이 무한정 두꺼워질 수가 없거든요. 단가가 있어서. 저는 또 1인 출판이잖아요. 그래서 단가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안 하나당 페이지 수를 막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명이 단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제 기준에서는 '중급 정도 되면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 하고 썼지만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제 생각의 중급 기준과 그냥 뜨개를 하시는 분들의 중급 기준이 다르고, 만약에 꽈배기 모자를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은 난 꽈배기 모자는 뜰 떠 봤지만 옷은 안 떠 봤으니까 난 아직 초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꽈배기 모자를 뜰 줄 아니까 나는 중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가 어려운 꽈배기도 뜰 줄 아는데 나는 고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에 이거는 중급 정도 되시면 뜰 수 있어요라고 써 놨는데, 그 각 천차만별인 기준에서 중급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샀을 때 어려울 수도 있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았거든요. 설명 잘 모르겠다. 차트를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걸, 이게 도안만 만들어서 "이거대로 뜨세요."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꽈배기 무늬 옷을 떴다고 치면 이 꽈배기 무늬의 유래는 어떻게 됐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안집을 했을 때는 페이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다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한 가지 도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해서 워크북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한 게 많죠. 니트리 클래스라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에서 패키지나 도안을 팔았는데 그 인제 중 나 이게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어보는데 온라인에서 답변해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만나서 그분이 뭔가 잘못 떴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잘못 떴을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어떻게 왜 틀렸는지 모르니까 "왜 떴는데 이상해요."라고 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제 편물을 보고 '아 여기를 이렇게 뜨셨네요.'라고 바로 대답이 되지만, 제가 그 "떴는데 이상해요."라는 글만 보고는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도안 거래처가 전국에 다 있으니깐 그럼 그 거래처 분들 중에 제 도안으로 수업하는 분들, 인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러면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과 연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니트리 클래스라고 공방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업용 교재처럼 해서 워크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도안집은 이제 더 이상 못 만들고 워크북만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4 월부터는 PDF 도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PDF를 안 팔고 패키지로만 종이 도안 프린트해서 보내 드렸었는데, 작년 4 월부터는 네, PDF 도안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3년 전쯤에 클래스 101에서 수업 영상 올려서 그것도 했었고, 또 지금까지 제가 뜨개로 돈을 번 걸 정리해 보면 수업을 했었고, 패키지를 팔고, 도안 팔고, 도안집 만들어서 팔고, 워크북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니트리 클래스가 회원제거든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 회비를 받아요. 그래서 그 회비도 저에게 수입이 있긴 하죠. 그리고 도원모사에서도 다달이 얼마씩 받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저는 공방은 하지 않지만 띠개로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근데 인제 쪼금 변화가 생겼는데, 2022 년까지는 제가 도원모사랑 같이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인스타가 인제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니트리 클래스 공방은 그런 인스타 같은 데 제 도안을 올려서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공방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래처는 그걸 니트리 클래스가 아니어도 공방 내에서는 수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스타가 많이 일반화되니까 그런 공방에서도 뜨다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무심코 그냥 올릴 수도 있잖아요. "저 요즘 이거 떠요." 하고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회비를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제 좀 '불공평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2023 년부터는 이제 보험 거래처 모든 거래처에 제 도안을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회비를 내신 분들만 도안을 사용할 수 있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뜨개가 재밌고 앞으로 뜨개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팁까지는 아니요. 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 음, 말씀을 드리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건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수업은 어쨌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실을 도매로 떼와서 그걸 막 패키지를 꾸려서 하려면 그 실값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시간 대비 가장 많이 남는 게 수업인데요. 그 수업을 근데 내 지식이 쌓이기까지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투자 기간이 있지만 어쨌든 수업하는 게 뜨개로 돈 벌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보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보그가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보그를 하고 있지 않지만, 보그를 배운 적은 없지만, 주변에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재도 정해져 있고, 단계도 다 정해져 있고, 해서 수업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수업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이 할 때는 손님들이, 나 못 뜨고 싶어요. 그러면 그 뜨고 싶은 걸 다 이제 중구난방인 상태에서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른 상태에서 수업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업 위주로 뜨개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보그가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분들이 계신 게 뭐냐면, 보그로 뜨개를 시작해서 보그만 쭉 배워서 내가 보그를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운전면허, 운전면허 학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을 운전면허 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 뭐 T 코스, S 코스, 무슨 코스들이 쭉 있고, 그걸 다, 각 단계를 다 끝내고 마스터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너 잘 가르치니까 여기서 강사 한번 해봐라 해서 강사가 돼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운전을 안 해보고 그냥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을 배워서 거기에서 강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운전을 많이 해보고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배웠고, 아니면 뭐 운전면허 학원에서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어쨌든 운전을 다른 여러 곳을 전국을 다 다녀보고 시골길도 가보고 고속도로도 가보고 뭐 한 분이 강사가 돼서 가르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더 많은 분이 좋겠죠. 배우는 입장에서는 경험이 더 많은 분이 좋겠죠. 왜냐면 내가 운전면허에 그 정해진 코스대로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뜨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뜨개가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끼, 풀오버, 가디건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내가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딱 배운 대로 그대로 배운 거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게 배우는 분 입장에서도 가르치는 분 입장에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곳만 이렇게 보고 가서 그 틀 안에서만 하시는 것보다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걸 많이 떠보고 접해보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보그가 좋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보그 외적인 뜨개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가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경험이 많고 많이 알고 있더라도
이 배우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일단 내가 모르는 걸 잘 가르쳐 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모르니까 배우러 왔고 또 모르니까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분이 어떤 부분을 답답해 하는지를 캐치를 해서 그걸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가 보그 뭐 강사과 지도원까지 했으니까 나는 공방을 차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보그를 예를 들면 보그 입문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정말 정말 초보인 친구나 지인을 누굴 인제 앉혀 놓고 가르쳐 보세요. 그 단계별로 항상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말을 내가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체득한 걸 내 방식으로 표현해서 가르쳐 보는 연습을 계속, 계속 미리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을 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수강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이거는 다 똑같죠. 모든 강사님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랑 모든 수강생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랑. 그래서 되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그 가르치는 경험도 많이 해 보셔야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꼭 뜨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말고 다른 분야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 요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일부러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상황 대처하는 하는 거라든가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풀어주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좋은 강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 제가 주로 했던 수업이 게이지 계산이나 창작 디자인 수업이었는데 탑다운도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항상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뜨개로 표현하는 것. 그게 수업의 항상 목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면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는 제가 알려줄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제가 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수강생분들이 ABC 세 분이 있다고 치면 ABC 각자 그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어떤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는 이러이러하게 뜨고 싶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그거를 제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나는 요크 프로버를 뜨고 싶은데 이게 소매통이 넓은 게 좋은지 좁은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제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넓게 하고 싶으면 넓게 하고 좁게 하고 싶으면 좁게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넓게 하는 게 예쁘다. 좁게 하는 게 예쁘다."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넓게 해도 예쁠 것 같고 좁게 하면 좁은 대로 또 예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은 세상에 없는 걸 하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이미 있는 거 아니면 누군가 정해 준 걸 하면 그건 내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계산은 계산한 대로 알려드리지만 그런 디자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예쁘다, 나쁘다, 좋다 이거를 제가 정해 드릴 수가 저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아마 배우셨던 분들이 되게 속으로 욕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속으로 되게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답답했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수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떤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고 체형도 다 다르고 똑같은 옷을 떠도 어떤 사람이 입으면 예쁘고 어떤 사람이 입으면 안 예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떠서 내 눈에는 예쁜데 사람들 눈에는 안 예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목표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뜨개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하여튼 저는 이제 그래서 수업에는 어느 정도 흥미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안 한 지는 좀 꽤 되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지 않고 뜨개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패키지를 판매하는 방법이 있죠. 패키지랑 도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이것도 이거는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떠야 할 아이템을 정해야 되고 그 아이템을 정하면 실을 정해야 되고 실 정한 다음에 떴는데 그 샘플이 마음에 안 들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 놓은 샘플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이제 버려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샘플을 또 떠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한 가지 좋은 샘플이 나오기 위해서 버려야 될 시간과 노력이 꽤 많이 들어요. 돈이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패키지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러면은 그 유행하는 아이템을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해요. 패키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패키지로 제일 잘 팔리는 게 코바늘 가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로 옷을 뜨는데 코바늘 가방은 왜 이렇게 잘 팔릴까? 항상 의문이거든요. 근데 코바늘 주변이나 그 시장에서 제가 올해 동대문 시장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했을 때 코바늘 가방이 제일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패키지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유행하는 아이템을 찾아서 유행하는 아이템, 유행하는 실, 유행하는 색상, 그렇게 꾸리고 또 중요한 게 패키지는 사진이 중요해요. 사진도 중요하고 모델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제가 뜨개 쇼핑몰 만든 이후로 지금 카메라가 네다섯 대고 네 개, 캐논 두 개, 루믹스 두 개, 그다음에 렌즈도 한 두세 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근데 요즘은 핸드폰 사양이 워낙 좋으니까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은데요. 전에는 DSLR로 찍은 거랑 핸드폰이랑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도 또 투자를 했어야 됐고 또 좀 예쁜 공간에서 찍어야 예쁜데 아무 데서나 막 찍으면 정말 모델이 예쁘면 아무 데서나 찍어도 예뻐요. 근데 모델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예쁜 공간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공원 같은 데서도 찍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셀프 스튜디오를 빌려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또 코로나 시대 때는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밖에서 찍으면 마스크가 보이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셀프 스튜디오를 빌려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도 있고 또 도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는 일러스트로 만들고 사진 편집은 포토샵으로 하고 전체적인 도안 편집은 인디자인에서 하고 또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 프로를 쓰거든요. 어도비 프로그램을 다 써야 돼서 어도비 프로그램 사용료가 매달 거의 6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이게 학생 계정으로 하면은 좀 싸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매달 다달이 6만 원 정도 돈이 또 나가고 또 폰트도 저는 유료 폰트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도안을 판매하는 게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폰트 잘못 사용하면 고소를 당하기도 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 폰트 잘못 사용했다가 고소 당해서 돈을 들인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유료 폰트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얼마 또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제가 어떤 도안을 만들고 나중에 뭐 리뉴얼을 한다던가 추가할 내용이 있다던가 해서 그걸 도안을 다시 편집을 하려면 PDF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일러 파일, 인디자인 파일, 포토샵 파일이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제가 도안 만든 지가 2000 몇 년도지? 거의 14년? 지금 2024년이니까 10몇 년 됐거든요. 그 파일들이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노트북에 매번 노트북을 새로 사면 그걸 옮겨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든요. 클라우드는 제가 노트북을 바꿔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급하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받아서 또 할 수도 있고 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1년에 10 몇만 원씩 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
도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 지출이 꽤 있어요. 패키지를 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처음에는 패키지로 뭐 '큰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소소하게 '내가 뜬 거 자랑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 보시고 그때 어떤 게 잘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잘 팔린다.' 인제 이런 감이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좀 더 본격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델이 예뻐야 한다. 사진이 예뻐야 한다.' 그래야 인스타에 올렸을 때 수많은 그 피드 중에 눈에 띄려면 예뻐야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예쁜 사진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현실 세계에서는 추리닝 입고 다니거든요. 추리닝 바지에 뭐 후드티, 면티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산 원피스들 뭐 구두들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실제로는 입고 다니지는 못하는데 그런 원피스들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런 거에서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네. 패키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책을 내는 방법이 있죠. 근데 책을 내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근데 내가 디자인한 옷들이 여러 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출판사 같은 데 출판 제의 같은 걸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음 책은 책으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책으로 일단 뜨개책을 내고 그다음에 뜨개 작가 누구누구라고 해서 수업을 한다든가 패키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정말 내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매달 얼마가 들어오게 그러니까 뜨개책을 내서 정말 빵 터져서 잘 팔리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도 드렸지만 서점에 유통됐을 때 출판사 마진이 20% 많아야 20% 인데 그럼 작가한테는 인세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뭐 10% 20% 책값의 10% 20%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정말 큰 출판사면 모르겠는데 작은 출판사들은 만약에 계약금을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책이 팔리면 그 팔린 거에서 선인세 그 계약금이 선인세인 거거든요. 나중에 줄 인세를 미리 지급한 셈이기 때문에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인세가 채워진 이후에 나온 인세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알려지지 않은 작가라고 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뜨개 책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 하기 좋은 방법인데 이걸 수입으로까지 연결하려면 이제 뜨개책을 내고 인제 그런 타이틀을 걸고 수업을 한다든가 패키지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에세이나 자기계발 책 낸 분들은 대부분 책을 낸 작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워크숍이나 그런 걸 해서 돈 버는 분들이 뭐 강연을 한다든가 해서 돈 버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도안을 판매하는 것도 패키지 하는 거랑 똑같이 어쨌든 사진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디자인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예쁜 사진, 예쁜 모델, 예쁜 공간에서 예쁘게 찍은 사진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도안이 요즘은 정말 동영상까지 막 전체 동영상 다 찍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서술식으로 정말 자세하게 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안으로 많이 떠보고 '아 이분은 이런 스타일로 도안을 만들었구나.'라는 것도 해서 자기 스타일의 도안 풀어나가는 걸 자리를 잡아야 돼요. 처음에는 저도 서술식으로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저는 서술식은 검수하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사이즈가 한두 가지면 모르겠는데 저는 5 가지, 6 가지 하다가 요즘 10 가지 최근에 만든 도안은 10 가지 사이즈로 했거든요.
서술식으로는 저는 그걸 검수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도식하고 차트 위주로 도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수익이랑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예쁜 옷을 뜨고 아무리 예쁜 사진을 찍어도 남들이 나를 모르면 팔 수가 없거든요. 패키지를 하든 수업을 하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나를 알아야 내 피드를 봐야 사던가 수업을 듣던가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빠르게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무료 도안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나만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던가 외부의 도움 없이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업체랑 같이 일을 해서 그 업체가 나를 홍보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 혼자 스스로 외부의 도움 없이 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탑다운을 내가 공부한 게 있으면 그걸 시리즈로 연재를 한다던가 내가 탑다운을 나는 이런 식으로 뜹니다 해서 연재를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돼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거에서 튜토리얼을 올린다던가 그런 정보를 내가 먼저 제공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떠도 사람들이 나를 모르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로 시작을 2007년에 처음 블로그를 해서 그때 그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들을 블로그에 꽤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블로그를 열심히 했었던 덕으로 지금 이렇게 좀 팔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유명한데 내가 그 사람을 막 친근하게 느끼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친근하게 느낄 만한 그런 스토리텔링도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조카가 제 블로그를 키우는데 한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조카가 저의 첫 조카여서 저한테 되게 많이 애틋하거든요. 딸 같고 지금도 막 가끔 그냥 혼자 있을 때 조카 어릴 때 생각하면 혼자 막 웃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귀여워요. 지금도 귀여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맨날 우리 애들이 속썩였다 이런 얘기 말고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아 이 사람이 뭔가 떴을 때 '조카를 위해서 떴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전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같이 약간 귀여워하는 포인트가 생긴다고 할까? 네. 그래서 제가 알려지는데 제 조카가 제 생각에는 크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이 이야기를 중구난방 많이 했는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뜨개로 돈을 벌어 왔는지와 제가 생각했을 때 뜨개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수업을 할 때 뭐 패키지를 팔 때 걸 생각해야 발 어떤 걸 생각해야 될지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서가 없이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정신 사나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언제 또 찍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 잘 지내시고 재밌게 뜨개를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